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감행했던 러시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알코올, 그 영문 발음으로 이제 알코올 있죠? 여기서는 이 지문에서는 주류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쪽을 이제 공격을 감행을 했다고 해요. 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택을 그 한 곳이 드론을 가지고 러시안 알코올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됐어요. 술이죠. 쉽게 말하면. 자, 이제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그 사용했던 용어 지문 등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무인기, 소형 무인기 공격의 새로운 그 표적은 러시아의 그 주류라는 점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예, 드론은 그냥 무인기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이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사람이 탈 수 있는 규모로 보이지는 않죠. 어린 그 눈대중으로만 봐도 지금 이런 류 또 헬기처럼 생긴 그런 여러 회전익을 갖고 있는 그런 주로 아직까지는 그 소형 쪽을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론하고 UAV하고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화요일 이른 시각에 러시아 내 깊숙한 곳에서 드론 그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 당시 표적은 주류 그 증류주 제조소입니다. 증류시켜서 어, 알코올을 생산해내는 주류를 생산해내는 증류주 제조소. 여기에서는 이제 군사 공격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여기서 Deep Inside Russia라고 해서 러시아라는 국가 영토 전체에서 깊숙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고 이제 제한적으로 그 군사적으로 어떤 진지를 꾸며놨다든가 기지를 세워놨다든가 그런 식일 때 군사적인 그 권역 그 안에서 딥이라고 하면 어, 다른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심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종심 타격. 그래서 예를 들어 적의 진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저쪽 끝 부분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종심이라고 해서 형용사로는 deep, 명사로는 depth 이렇게 표현해서 종심 공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음, 툴라 툴라 주지사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이들 그 무인기가 러시아의 그 두 지역에 있는 그 증류주 제조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빈스가 한국에서는 도라고 가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성, 그 외에 이제 중동이라든가 그 대부분의 지역들이 주로 해석을 잡습니다. 그 정도를 염두에 꼭 두시고요. 이 탐보프 주 지사께서는 바이오킴이라고 하는 그 한 기업을 이들 무인기가 타격을 했는데 위치는 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288마일 남동쪽에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이거는 기업으로 여기에서는 밑에 보면은 좀 더 쉽게 다른 외신 보도에 보면 바이오킴 그 알코올 플랜트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공장이죠. 제조 공장. 엔터프라이즈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기업의 의미로도 쓰죠.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기획 사업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조금 해석이 앞뒤를 잘 재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육군 쪽에 네트워크 기획 기술 사령부라고 해서 이쪽에는 실제로 이제 기획이라고 해석을 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번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그 동원 전술의 연장 그 선으로서 러시아 그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그 후방 지역을 타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이 선으로 쭉 이어서 이거와 맞닿아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서는 이제 익스텐션 정도의 의미로 연장선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실제로는 이제 라인업 그래가지고 그 일렬로 줄을 설 때 쓰는 건데 대열을 갖춰서 일렬로 줄을 서는. 근데 여기서는 타격이 줄을 섰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묘사로 변형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 선택은 좀 이례적인데 일반적으로 무인기들은 군사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또 연료 창이라든가 그 상징적인 그 목표물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술을 제조하는 곳을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일반적이진 않은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디포는 이제 탕이라고 군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탕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제조하고 또 수리하고 뭐 또 물자도 좀 쌓아놓고 이런 복합적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창 이렇게 해서 정비창 그러면 메인테넌스 디포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그 타격은 또 군사적으로 유의미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 연료와 이들 그 시설이 연료와 그 폭발물을 제조하는 데도 쓰였기 때문이다라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다 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러시아인들이 이제 보드카라든가 술을 또 꽤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술을 장병들이 못 마시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따가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용도로 어,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용도로도 쓰였기 때문에도 타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내세운 거죠. 자, 러시아 관계자들은 이번 그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캐주얼티는 죽고 다친 사람들을 통칭하는 사상자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특정 문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이 미군이 쓸 때 casualty care 이렇게 하면 여기서 케어는 medical care를 뜻해요. 어, 그럴 때 이 죽은 사람한테는 그런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는 부상자 처치라고 들어갑니다. 부상자 처치. 환자 분류를 뜻하는 트리아지라는 단어 있죠? 그런 것들과 또 같이 조합할 때도 부상자가 되죠. casualty triage. 자, 온라인에서는 이 EFRF에 대해서 감행된 타격의 직후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유포가 되었는데, 이를 보면 증류주 제조소 인근의 부지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는 합성 고무 공장 그리고 어, 불이 붙은 발전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난. 자, 여기서 이제 사이트는 특정 용도로 쓰이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부지라고 많이 쓰는데요. construction site 그런 식으로 이제 쓸 때 현장이라고 가끔 쓰기도 하는데 이제 군사 쪽에서는 현장을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on scene commander, scene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어, 훈련 현장 그러면 트레이닝 씬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밀리터리 사이트 이렇게 되면 군용 부지가 되고
자, 이 핵 용도로 이제 쓰이는 부지라는 얘기인데, 핵 부지, 핵 용도 부지 이거보다는 핵이 가동이 되고 쓰려면 거기에 이 핵을 제조하고 뭐 운영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겠죠. 그래서 핵 시설지까지 이렇게 이 경우에는 다듬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인접, 인근이 있고요. 인접은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contiguous, adjacent, neighboring, adjoining 이렇게 하는데 군사에서는 contiguous 특히 많이 씁니다. 인접. 자, 주변은 around나 surrounding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 현장 얘기했던 것 중에서 현장 지휘관 이렇게 하면 그냥 scene 이렇게 하지 않고요. on scene commander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on scene commander. 자, 그리고 일반 화학 물질 같은 것들 다루는 우리 합성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걸 그런데 군사 쪽에 훈련 쪽에 오시면 또 종합훈련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종합훈련, synthetic. 자, 몇몇 관망자들은 이번 그 공격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의 그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보드카 생산이 교란이 발생하면서 그럴 것이다라고 빈정됐습니다. 야, 이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물끄러미 이제 지켜보는 그런 식의 묘사예요. observe는 관망이라고 하죠. 국제사회의 그 상황 같은 거, 정세를 볼 때는 관망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뭐, 기계로 어떤 탐지를 하는, 뭐, 쌍안경을 들고 한다든가, 그런 식일 때는 관측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하죠. 해석도 하기 때문에 또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와처라는 말도 있어요. 국제사회. 관망자가 있고, 이건 뚫어지게 보는 거죠. 주시자. 그리고 관망하다가 추측한다 그래서 관측자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교란 말고 그냥 혼란을 써도 그렇게 무리는 없는데 이게 통신 쪽으로 가면 disrupt 교란으로 해줘야 됩니다. 시장 교란할 때도 사실 쓰이죠. disrupt가. 교란 얘기할 때 통신 쪽에는 또 유명한 게 jamming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방해는 interference 이렇게 해주고요. 통신. interrupt를 가끔 이런 것들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는 중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거 진행하다가 we now interrupt our program to break for a breaking news 이런 식으로 속보를 전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 같은 거 할 때 쓰이기도 하는 말이죠. 자, 그리고 교란이라는 말과 방해도 구분하셔야 돼요. 통신 방해, 교란은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이 방해는 좀 더 복합적인 그러니까 그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교란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방해는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냥 어떤 방송국 간의 신호를 송출하는데 이게 겹치는 식으로 돼가지고 방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공격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정리를 꼭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증류주 제조소를 공격 대상으로 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